거대 공룡이나 기타 대형 동물이 지구를 활보하고 있던 시대는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만약 인간이 그런 동물을 마주치게 된다면 많이 놀랄 것이고 수많은 위험이 닥쳐오게 되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숲에서 고대 몬스터를 마주칠 일은 없으니 아쉽다는 생각도 들지만 마주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므로 오히려 기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런 멸종한 동물들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합시다. 스밀로돈 포플라토르. 고양이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생물로 보고만 있어도 재밌고 같이 놀아도 즐거운 동물이죠. 하지만 고양이과 동물 중에는 야생에서는 마주치지 말아야 할 동물이 있습니다. 호랑이나 사자, 제규어는 위험한 데다 힘센 동물이지만 그들도 스밀로돈을 마주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밀로돈은 고작 만년 전의 모습을 감춘 거대 검치 호랑이입니다. 250만 년 동안 스밀로돈 포플라토르는 다양한 대형 동물을 공포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 야마인 마크라우케니아, 거대 나무늘보인 메가테리움, 아르마딜로인 도에디쿠루스 등이 그렇습니다. 스밀로돈 몸 길이는 2.5m이고 몸 높이는 125cm로 그리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동물의 몸무게는 최대 400kg으로 가장 큰 사자의 2배나 무거웠습니다. 스밀로돈의 입은 120도까지 벌릴 수 있으며 그 입으로 큰 사냥감을 물어서 고깃점을 탐욕스럽게 물어뜯었었습니다. 그렇게 잡히면 거기서 빠져나가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스밀로돈을 격퇴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스밀로돈을 번역하면 칼의 이빨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에 걸맞은 맹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이켈롭테루스. 현대에서는 개나 랍스터는 자연의 기적인데다가 식탁에 나오면 많은 미식가가 기뻐할 만한 고급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중에 서식하는 또 다른 절지동물을 만나고 싶어하는 분은 없겠죠? 왜냐하면 만약 강변이나 아름다운 호수 어딘가에서 수영하고 있을 때 2.5m 크기의 생물을 우연히 보게 된다면 기쁘지 않은 서프라이즈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이켈롭테루스는 4억 1000만 년 전에 유럽과 미국의 담수 지역에서 서식했던 생물인데 긴 협각, 즉 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이용해서 사냥감을 잡았었습니다. 이 바다 정갈류가 그 팔다리를 뻗으면 3.5m에 가까운 몸 길이가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야이켈롭테루스를 마주치지 않도록 피해야 할 큰 이유가 되겠죠? 뭐니뭐니 해도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절지동물이니까요. 켈링켄. 현재 살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새인 타조는 1500만 년 전에 지구에 서식했던 켈링켄에 비하면 검소한 채식주의자입니다. 켈링켄을 번역하면 공포새라는 뜻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단어가 켈링켄의 습성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몸무게는 100kg이고 몸 높이는 3m나 되는데요. 정말 훌륭한 체격이죠. 그러나 켈링켄의 최대 무기는 강력한 뿌리가 달린 머리였습니다. 45cm의 부리를 포함하여 전체 길이가 70cm나 되는 두개골을 상상해보세요. 켈링켄은 그 부리로 사냥감에 파괴적인 타격을 줬었습니다. 파타고니아 평원에 서식했던 생물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나 켈링켄은 그 정도로 잔인하지 않았으며 청소동물이었다는 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런 새는 밖에서는 마주치지 않는 게 좋겠죠? 데이노스쿠스. 어떤 육식동물을 상상해보세요. 두개골 길이는 180cm로 위협하듯이 턱을 벌리면 44개의 튼튼한 이빨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대형 동물의 이름을 번역하면 끔찍한 악어라는 뜻이 되는데요. 데이노스쿠스는 7300만 년에서 8200만 년 전에 살았으며 북미 연안 생물들에게는 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이 공포스러운 포식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시다면 현대에 존재하는 가장 큰 악어의 2배 크기를 상상해보시면 됩니다. 크기를 제외하면 데이노스쿠스는 엘리게이터와 같은 큰 주둥이를 가진 일반적인 악어인데 씹는 힘은 현존하는 최강 악어인 바다 악어보다 6배나 강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노스쿠스의 씹는 힘은 당시 최강이었던 티라노사우루스보다 10배나 강했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데이노스쿠스는 하구나 얕은 해안에서 서식했으며 같은 시대에 살았던 초식 공룡인 대형 조각류를 포식했었습니다. 이 교활한 포식자는 해안 수풀에 숨어 경계심이 없는 공룡이 물을 마시러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단숨에 사냥감을 덮쳤습니다. 공룡도 다른 동물도 그 강력한 주둥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그대로 깊은 곳으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쨌거나 이 거대한 생물의 몸무게는 8.5톤이나 됐으며 몸 길이는 12m에 이르렀었습니다. 모든 사실로 미루어 짐작건대 데이노스쿠스는 그 서식지의 주요 포식자로 공룡뿐만이 아니라 대형 물고기까지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다거북도 이 끔찍한 악어의 점심밥이 되어 그 등딱지는 호두처럼 오도독 오도독 씹혔습니다. 데이노스쿠스는 느긋하게 사냥하면서 평생을 살았으며 수명이 50년이나 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데이노스쿠스는 나이가 들 때마다 공룡의 세대교차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공룡은 더 부드럽고 육즙이 많았어. 지금과 전혀 달랐는데? 라고 투덜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불쾌하고 공격적이며 그다지 마주치고 싶지 않은 타입이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보다 크다 라고 말하는 고대 생물 애호가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공룡은 거대했으며 가장 잘 알려진 추정치에 따르면 전체 길이는 15m, 몸무게는 9톤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스코티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가장 컸던 것으로 알려지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보다도 스피노사우루스가 컸으며 기가노트사우루스나 기타 육식 공룡보다도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스피노사우루스는 그저 거대한 공룡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매우 특이했습니다. 그 머리뼈 모양은 악어처럼 길쭉하고 얼굴 위쪽에 비강이었던 것으로 보아 연구자들은 스피노사우루스가 수면에서도 편하게 호흡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스피노사우루스는 반수생성 공룡으로 물가를 이동하면서 정기적으로 물속으로 들어가 큰 물고기 등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고작 1억 년 전에 이 묵직한 벼이 달린 공룡은 물가에 숨으면서 톱가오리가 얕은 곳으로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피노사우루스가 단숨에 사냥감에 덤벼들면 이미 그 물고기는 포식자의 예리한 이빨이 달린 턱에 잡혀 몸부림치고 있다.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아침에 호숫가에서 조깅하고 있을 때 이런 괴물을 마주치고 싶진 않네요. 팜파포네우스. 팜파스의 살인자. 이것은 팜파포네우스가 가진 뜻으로 팜파포네우스 속은 공룡이 출현하기 4천만 년 전에는 숲의 제왕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이 팜파포네우스는 어두운 숲속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존재입니다. 당시 최대 육식동물이었던 팜파포네우스 비카이는 예리한 이빨을 딱딱거리면서 점심밥을 찾아 정글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400kg의 맹수가 가진 크고 구부러진 송곳니는 엄청나게 큰 사냥감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기에는 최적이었습니다. 몸길이 3m인 팜파포네우스는 큰 몸집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두꺼운 두개골과 특수한 이빨 구조도 뛰어난 특징이었습니다. 팜파포네우스는 그 이빨 덕분에 여러분이 과즙이 많은 사과를 씹는 것과 같이 쉽게 사냥감의 뼈를 물어뜯어서 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대형 포식자가 살아있었던 시기는 2억 6천만 년에서 2억 7천만 년 전으로 육상 척추동물의 70% 이상이 모습을 감춘 페름기 대량 멸종 때 사라졌습니다. 만약 팜파포네우스가 현대에 나타난다면 먹이사슬의 상위 패권을 두고 정글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대형 고양이과 동물이 그 싸움에 이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티타노보아. 티타노보아, 즉 거대한 보아는 약 6천만 년 전에 현재 콜롬비아 영토에 서식했었는데 그 존재는 최근에서야 알려졌습니다. 21세기 초에 플로리아 대학 학생과 스미스소니언 열대연구소의 연구자가 텅강에서 거대 생물의 화석을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악어 화석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티타노보아는 악어가 아니라 현재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큰 뱀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 거대한 뱀의 몸무게는 1톤이 넘었습니다.
또한 그 몸 길이는 13m로 어쩌면 14m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현재 가장 큰 뱀으로 알려진 그물무리 비단뱀보다 약 2배 컸다는 뜻입니다. 티타노보아는 상당한 크기를 가지며 대형 버스와 맞먹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티타노보아는 공룡시대 이후에서는 최대 동물 중 하나로 콜롬비아 열대우림의 온난하고 다습한 기후와 풍부한 식량 덕분에 거대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티타노보아는 아나콘다와 같이 먹잇감을 사냥하는 최상위 포식자로 여겨졌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턱 구조를 연구한 결과 거대한 보아는 물고기를 포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거대한 뱀은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먹이가 필요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에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곧 끝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을 즐겁게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즐겁게 보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로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럼 늘 그랬듯이 여러분과 잠시 헤어질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